제가 이제 시대에 온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 제가 사실 시대 파리에 오면서 제가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거였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지만 이 산티아고 스페인 순례길 요새 많이 알려졌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도시까지 걸어서 가는 그런 도보 여행을 하는 길이에요. 이제 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까미노 프란세스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있는 생장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 한 800km 정도 걸려서 이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걸어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가는 이 길이 생긴 이유가 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그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곱이 묻혀 있다고 해요. 이제 그분이 거기 유해가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이제 그 성인을 어떻게 보면은 기리기 위해서 이제 많이 순례 여행을 옛날부터 많이 떠났었는데, 이제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순례길로 정착이 되고, 이 순례길 위에 순례자들이 쉴 수 있는 숙소 알베르게라고 하는데, 이 알베르게라든지 여러 가지 이 순례자에 대한 문화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9년 전에 이제 리투아니아라는 동유럽의 조그만 나라에서 교환학생 1년 동안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학기 중에 한 15일 정도 걸려서 풀코스를 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도 돈도 없고 해서 딱 절반, 400km만 걸었죠. 한 15일 정도 해가지고. 근데 그때가 제가 1년 동안 유럽에 있으면서 했던 여행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좋았던 여행이었어요. 이게 이제 자기의 발로 직접 걸어서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그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애정을 갖게 하더라고요. 이제 제 다른 어떤 수단 없이 제 힘으로만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내일의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실,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 길 위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만, 인내와 노력을 하면은 또 예쁜 풍경 보면서 조금 힘들고 어깨도 아프고 발도 아프지만 그걸 조금 견디면 따뜻한 숙소와 음식과 나의 이제 그런 여행을 환대해 주는 사람들이 가득한 길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명확하게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의 목표를 찾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지도 사실 정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걸 정한다고 해도 거기에 헌신하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산티아고가에서 제가 받았던 위안은, 그때 제가 26살 때 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아직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막 그때도 마침 2학년을 마치고 왔었는데, 갔다 와도 이제 3, 4학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나이가 좀 있었던 상황인 거죠. 26살이니까 갔다 오면 이제 27, 28살이 되어야 이제 졸업을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또 나이는 20대 후반이 되어가는데 손에 잡은 건 하나도 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산티아고 길에서 그렇게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뤄냈다는 그런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그 길을 걸으면서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걷잖아요. 중간에 이제 사람들과 만나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서 걸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여러 사람과 항상 연락을 하고 지내고, 특히 스마트폰 때문에 모두가 연결된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발의 통증, 그럼에도 아름다운 풍경, 혹은 또 비가 오기도 많이 해요. 이제 제가 가는 계절이 이제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비 올 때는 그냥 우비 쓰고 맞으면서 걸어가고, 그런 일들이 사실 그 걷는다는 일 자체가 굉장히 평범한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거든요.
그 특별하지만 평범한 일을 하면서 오로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던가 나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미처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부여해주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 9년 전에는 절반을 걸었지만, 그때 생각했던 게, 나는 정말 그때 썼던 일기를 보면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시 돌아왔을 때의 그 순례길을 걷는 나의 모습이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리에 와서 작업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저한테 궁금증을 남겼던 그때의 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무것도 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고 명확한 꿈도 없었던 그때의 제가 가졌던 불안감은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지만, 또 그때 제가 지금의 저를 바라보면 굉장히 부러워하겠죠. 아무래도 그만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지금까지 제 손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뤄낸 것들을 그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제가 아무런 고민이나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제가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라든가 고뇌, 그리고 앞으로 작가로서의 어떤 길에 대한 이제 저의 고민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너무 숨가쁘게 작업을 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솔직히 그 레전시 와서도 제가 좋아서 한 일이지만 너무 열심히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많이 거리를 두고 아예 정말 다른, 오랜만에 다른 행위를 마음껏 하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리고 제가 해왔던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례길이 나를 찾는 여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나를 찾는 여행이라는 말 이외에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길을 걸으면서 나도 몰랐던 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속속들이 알게 되고, 그런 어떤 고통, 신체가 주는 고통, 그리고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을 너무나 명확하게 감각을 하면서, 그것들이 주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는 모든 어떤 감각이 예민해지고 생각이 날카로워지는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경험 속에서 오로지 나에게 집중을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가장 고민해보기 좋은 길이 저는 산티아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는 20대였지만 30대가 돼서도 꼭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코로나 덕분에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제야 가게 됐는데, 사실 좋은 타이밍 같아요. 제가 마침 숨가쁘게 달려온 작가로서의 짧은 시간을 돌아보기에도 정말 적절한 시간인 것 같고, 또 마침 또 제가 그 생장이라는 도시에서 순례자 여권을 발급받고 그리고 출발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생장이라는 도시에 들어간 날짜가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맞추는 부분도 있긴 한데, 또 제가 파리에 이런 시기에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 생일을 정말 특별하게 기념할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생장에서의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생장에 가면 순례자 여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례자 여권이라는 게 그 순례길에 이제 숙소가 마을마다 하나씩 있어요. 적정한 거리마다 뭐 30km에서 뭐 2, 30km, 40km 사이에 계속 마을이 점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순례자가 쉴 수 있는 숙소를 알베르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순례자 여권을 들고 알베르게 가면은 이 알베르게에 왔다고 도장을 찍어줘요. 그게 여권이고, 그 도장을 세요라고 하거든요. 그 도장이 나의 여정을 증명하는 거죠. 나중에 펼쳐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순례자 여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거리를 걸어왔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꼭 완주를 다 해야 순례길을 다 걸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산티아고 도착하면은 순례자 인증서를 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100km만 걸으면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네, 충분히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100km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가볍기 때문에 네, 그런 길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한번 꿈꿔보시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도 별일 없으면 정말 15일 안에 걸을 수 있겠죠. 물론 20대 저와 30대 중반의 저의 체력은 많이 다르겠지만 또 이제 길에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아스팔트도 길도 있고 굉장히 그 길이 혼합된 양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여기 작업실에서 이제 시간을 보낸 김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순례길 후반부에 폰세바돈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근처에 그 철십자가가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철십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돌무더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면서 집에서 뭐 돌이라던가 잡동사니 같은 것들 가져서 그 철십자가 아래에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집에서 어떤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 놓고 가면은 그게 해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혹은 또 이제 그 앞에 서서 이제 소원을 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어떻게 의미 있게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정말 소박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 통해서 그 익명의 분들께 이렇게 그 고민이라던가 소원을 담은 단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직접 가지고 가가지고 이 철십자 기둥에 이렇게 묶어놓고 오는 게 저의 소박한 미션입니다. 또 가는 김에 이렇게 다른 분들의 어떤 염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저랑 같이 걷는 기분을 느끼셨으면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작게나마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별일 없으면 제가 거기까지 잘 가겠지만 그때까지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이 끈 묶을 때 정말 너무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엄청나게 힘든 길은 아니지만 저한테도 감회가 굉장히 새로울 것 같아요. 옛날에 저랑 지금의 저의 입장이 9년밖에 안 됐지만 너무나 많이 다른 변화를 겪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이런 프로젝트도 저의 이런 변화된 삶에 일조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 드리는 작은 저희 보답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잘 준비해서 내일 저의 생일날 생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